고전 멘토링, 리오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작, 위즈덤 커넥트 편집부 편역. 영국의 전설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리어왕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쓰디쓴 진정성과 달콤한 거짓의 구분,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성급함 등의 인간 본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늙은 리어왕은 왕국을 세 개로 나누어서 3명의 딸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가장 크고 좋은 지역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주겠다고 선언한다. 어부와 거짓말에 능한 첫째와 둘째 딸은 왕국을 상속받지만 막내딸인 코델리아는 진심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되고 먼 곳의 왕과 결혼하게 된다. 그 이후 분노와 성급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의 리어는 점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미쳐가는 리어를 경멸하고 경원시하지만 코델리아는 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나 리어가 모든 것을 후회하고 막내딸을 받아들였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결국 리어와 3명의 딸은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줄거리 1막 영국의 왕 리어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글로스터와 켄트는 왕의 은퇴 후 왕국을 분할하는 것을 논의한다. 그들의 예상으로는 왕국은 리어의 첫째 사위인 알바니 공작과 둘째 사위인 코널 공작에게 동등하게 분할될 것이다. 리어는 글로스터에게 막내딸인 코델리아의 남편 후보들인 프랑스 왕과 부르고뉴 백장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다. 리어는 자신의 왕국을 3명의 딸들과 그들의 남편들에게 나누어주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먼저 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밝힌다. 첫째 딸인 고네릴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세상 모든 것보다 크다고 말한다. 둘째 딸인 니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즐거움은 모두 포기했다고 말한다. 만족한 리어는 딸들에게 땅을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이자 가장 사랑하는 딸인 코델리아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왕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해 놓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코델리아는 자신은 언니들의 말에 덧붙일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의무만큼 리어를 사랑하며 나머지 사랑은 자신의 남편을 위해 아껴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대답에 리어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코델리아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변하지 않는다. 화가 난 리어는 코델리아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옆에 있던 켄트가 코델리아의 솔직함에 대해서 변호하자 그의 지위마저 박탈한다. 그때 코델리아의 남편 후보들이 등장하고 부르고뉴 백작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코델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반면에 프랑스 왕은 코델리아의 불행한 상황에 공감하고 그녀와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코델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언니들과 아버지를 떠나간다. 고네릴과 리거는 아버지가 이성을 잃기 전에 아버지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글로스터의 숨겨진 아들 에드먼드가 등장한다. 에드먼드는 9년간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이제 곧 전역할 예정이다. 에드먼드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서 나이 많은 형 또는 합법적인 자식이 어린 혼의 자식보다 우대받는다는 사실에 격분해하면서 에드먼드는 자신은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우선 그는 자신이 꾸며낸 가짜 편지로 아버지를 속인다. 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을 주면서 그것이 형인 에드가로부터 온 편지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편지에 형이 자신과 함께 아버지를 죽이고 유산을 나눠 가지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글로스터는 에드몬드의 이야기를 쉽게 믿어버리고 에드가에게 화를 낸다. 에드몬드는 형인 에드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만날 때 칼을 가져가라고 충고한다. 그러면서 에드몬드는
아버지가 화가 난 이유가 미신적인 편견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드가 역시 에드몬드의 거짓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다. 한편 리어는 왕위에서 은퇴한 후 많은 숫자의 일행을 거느리고 고네릴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첫째 딸 고네릴은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리어는 자신의 어릿광대를 놀린다는 이유로 고네릴의 신복 오스왈드를 때리고 리어의 수행원들은 난동을 부린다. 고네릴은 만약 아버지가 자신들의 대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리건의 집으로 가서 살면 될 것이라고 한다. 고네릴은 자신의 하인들에게 아버지와 그 일행을 모두 차갑게 대하라고 지시한다. 코델리아를 돕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켄트는 변장을 한 채 리어를 다시 찾는다. 그리고 왕을 모실 수 있는 지위를 구한다. 켄트는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 리어와 만난다. 리어는 그의 정직한 대답에 감명을 받고 그를 고용한다. 오스왈드는 리어가 자신을 천시하면서 폭행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오스왈드가 리어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을 하자 켄트가 그를 복도로 던져버린다. 리어는 켄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사례금을 준다. 그런데 그 돈이 리어가 가진 마지막 돈이었다. 리어를 다시 찾아온 어릿광대가 웃긴 연극을 시작한다. 재미있는 음악과 노래에 맞추어 그는 딸들에게 왕국을 나눠준 리어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리어를 찾아온 첫째 딸 고네릴은 아버지를 허가받은 어릿광대라고 부르면서 모욕하고 리어의 일행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일행을 줄이라고 요구하지만 리어의 분노는 더욱 깊어간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상실한 리어는 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힘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첫째 사위인 알바니 공작이 리어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리어의 분노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딸을 저주하면서 신에게 그녀가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혹시 아이를 가지더라도 그 아이로 인해서 딸이 불행해지도록 만들어달라고 간청한다. 리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일행 중 50명을 내쫓은 고네릴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다른 자식이 하나 더 있음을 지적하면서 리건에게 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알바니 공작은 리어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지만 고네릴이 남편을 침묵시킨다. 그녀는 오스왈드를 시켜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가 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리어는 둘째 딸 리건에게 켄트를 미리 보내서 자신을 맞을 준비를 시킨다. 어릿광대는 왕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우스운 노래 등으로 리어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리어는 낙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에 공포감을 느낀다. 이막 에드먼드의 이복 형인 에드가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버지를 피해 성 안으로 몸을 숨긴다. 에드먼드는 에드가에게 아버지가 발견하기 전에 성을 떠나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에드가가 성 안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에드먼드는 자신이 에드가의 탈출을 막으려는 거짓 행동을 하고 칼을 뽑아서 형과 대결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에드가는 그냥 성을 나가고 자신은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지르겠다고 한다. 실제로 이 계획이 실행되고 에드가는 성을 떠난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모르는 아버지 글로스터는 에드가가 정말로 동생을 해치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고 에드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충성스럽고 착한 자식이라고 공포한다. 에드먼드가 드디어 코널 공작의 신뢰받는 기사 중 한 명으로 임명된다. 코널 공작과 리건은 리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하여 글로스터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들은 리어가 그들의 성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네릴에 대한 불평을 터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를 피하려고 한다. 켄트는 리어의 편지를 가지고 오스월드는 고네릴의 편지를 가지고 리건을 만난다. 그들은 리건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켄트가 칼을 꺼내서 오스월드를 때린다.
리어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오스왈드에 대한 켄트의 복수였다. 이에 놀란 에드먼드와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한다. 계속되는 말다툼 속에서 코널 공작은 오스왈드의 편을 들고 켄트를 감옥에 가두도록 한다. 글로스터는 켄트를 변호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켄트는 감옥에 갇히고 그 안에서 코델리아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다. 코델리아는 아버지가 떠돌아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상태를 궁금해한다. 성에서 나와 숲속으로 도망친 에드가는 절망에 빠져 있다. 그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야기를 듣고 신세를 한탄한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톰이라는 거지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한다. 한순간에 귀족의 큰아들에서 가장 천한 계급의 사람이 된 것이다. 리어가 코널 공작의 성에 도착하지만 그를 환영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켄트뿐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코널과 둘째 딸 리거는 피곤하다면서 리어에게 인사하는 것을 거부한다. 켄트는 성 안의 상황에 대해서 리어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분노에 찬 리어는 둘째 사위와 딸을 저주한다. 그리고 리어는 글로스터에게 둘째 딸과 사위를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결국 그들은 리어 앞에 나타나지만 자신들은 리어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변명한다. 리거는 리어가 고넬리에게 돌아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 리어가 격분하지만 리거는 리어의 일행에 문제가 있으며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리거는 리어에게 수행원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며 자신들의 하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리어는 고네릴에게 퍼부은 저주를 리건에게 동일하게 반복한다. 이때 고네릴과 오스왈드가 도착한다. 그리고 리어는 누가 켄트를 감옥에 가두었는지 밝히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코널이 자신이 그런 명령을 했음을 인정한다. 리거는 아버지가 고네릴에게 돌아가고 일행은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자신이 준비되면 자신의 성으로 와달라고 말한다. 리어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일행에 대한 결정권과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권한들이 자신을 짐승과 구분짓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비난하면서 모욕한다. 그때 성에 폭풍이 몰아치고 리어는 자신은 성 밖에서 별 아래에서 잘 것이고 코델리아와 셋째 사위인 프랑스 왕에게 가서 사정을 하겠다고 말한다. 리건과 고네릴은 글로스터에게 부탁을 하면서 폭풍이 치는 밤에 밖으로 나가겠다는 리어를 말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리어는 기어이 밖으로 나간다. 산막. 바깥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리어를 모시던 기사 중 한 명이 켄트에게 온다. 그는 리어가 어릿광대만을 데리고 폭풍 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선 켄트는 그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인 알바니 공작과 코널 공작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현재는 리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셋째 사위인 프랑스 왕이 리어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분노하면서 프랑스 군대를 영국에 근접한 도버 해협에 배치했다는 설명도 해준다. 켄트는 그 기사에게 도버 해협으로 가서 프랑스 왕을 만나고 리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주면서 만약 코델리아를 만나게 되면 반지를 보여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켄트는 리어를 찾아서 떠난다. 리어는 어릿광대만을 데리고 폭풍 속에서 스스로를 저주한다. 그는 자신의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저주하고 그의 분노를 폭발시킨 두 딸들을 저주한다. 어릿광대는 리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불을 피우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리어는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여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때 켄트가 리어를 발견하고 그는 리어를 설득해서
동굴로 데려간다. 그리고 켄트는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리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는다. 글로스터는 아들인 에드먼드에게 리건과 코널 공작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그 공작 부부는 글로스터에게 리어를 돌보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에드먼드 역시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글로스터는 자신에게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는 리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작 부부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준다. 에드먼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널 공작에게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 동굴 앞에서 어릿광대와 리어는 실랑이를 벌인다. 리어는 여전히 미친 듯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간 어릿광대가 다시 뛰어나오면서 집안에 유령이 있다고 외친다. 집 안에는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피해서 도망을 온 에드가가 있다. 에드가는 옷을 찢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거지처럼 보이는 상태였다. 그를 본 리어는 에드가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유령이라고 오해한다. 그리고 자신 역시 거지처럼 꾸미는 것이 맞다면서 옷을 찢는다. 이때 글로스터가 일행을 발견한다. 기참한 리어의 모습에 놀란 글로스터는 자신이 쉴 곳과 음식을 마련해 놓았으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글로스터는 거지처럼 차리고 있는 자신의 큰아들 에드가를 알아보지 못한다. 리어는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에드거와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글로스터를 따라 가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글로스터의 설득을 따라서 모두가 글로스터를 따라간다. 에드먼드는 코널 공작을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가 공작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밀고한다. 코널은 프랑스의 왕이 리어를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코널은 에드먼드를 칭찬하면서 글로스터를 대신할 영주로 지명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글로스터를 따라온 리어와 어릿광대, 에드가는 농장에 숨어 있다. 그들이 글로스터가 음식과 옷을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 리어가 모의 재판을 하자고 한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을 모욕한 딸들을 심판하고자 한다. 리어는 작은 의자 2개를 가리키며 자신의 2딸이라고 하고 어릿광대와 에드가를 재판관으로 지명한다. 어릿광대는 장난스러운 자세로 모의 재판에 참여하지만 에드가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리어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낀다. 그리고 가까스로 리어를 설득해서 차분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글로스터는 리어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어진 도버 해협으로 가서 프랑스 왕과 코델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널 공작은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알바니 공작과 고네릴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영국 군대를 지휘하여 프랑스의 침략을 막아내자고 요청한다. 코널 공작은 글로스터를 체포할 것을 주장하고 그의 아내 리건은 글로스터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다 잔혹한 고네릴은 글로스터의 2눈을 뽑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코널은 에드먼드에게 잠시 몸을 피해서 고네릴에게 가 있으라고 한다. 한편 오스왈드는 글로스터가 리어 등을 데리고 도버 해협으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네릴에게 보고한다. 바로 글로스터가 체포되어 코널 공작에게 압송된다. 리건은 아버지의 늙은 신하를 조롱하고 수염을 잡아 뽑으면서 모욕한다. 글로스터는 자신이 리어를 도버 해협으로 탈출하도록 시도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인정한다. 그는 리어의 2딸과 사위들의 행패를 비난하면서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화가 난 코널이 글로스터의 눈을 뽑아서 바닥에 버린 후 발로 짓뭉개 버린다. 이 모습을 본 코널의 신하 중 한 명이 글로스터를 변호하면서 칼을 빼서 코널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러나 그는 바로 리건에게 제지당하고 살해당한다. 리건은 조롱을 계속하면서 글로스터의 아들인 에드먼드가 밀고자라는 것을 밝힌다. 에드먼드를 믿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한 글로스터가
에드가만은 살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글로스터는 밖으로 끌려 나간다. 코널 역시 신하의 칼에 맞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 밖으로 나간다. 사막. 이 장면을 본 코널 공작의 신하들 일부가 글로스터를 따라가서 돌봐주고 에드가가 우연히 그들과 마주친다. 에드가는 배신자를 도와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하들을 돌려보낸다. 에드가는 여전히 신분을 숨긴 채 글로스터의 인도인 역할을 한다. 글로스터는 자신을 도버 해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곳의 절벽에서 자신이 몸을 던져서 왕을 배신하고 에드먼드를 어리석게 믿는 자신을 처벌하겠다고 생각한다. 고네릴의 측근 오스월드가 고네릴과 에드먼드를 찾아온다. 그는 알바니 공작의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침략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에드먼드가 글로스터의 영주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네릴은 즉각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에드먼드를 코널 공작에게 보낸다. 고네릴이 남편 알바니 공작을 견제하는 동안 코널 공작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에드먼드의 임무이다. 고네릴은 젊은 에드먼드에게 유혹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깊은 애정을 표시한다. 이때 알바니 공작이 와서 리어에 대한 고네릴의 행동을 비난한다. 그리고 코널 공작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된다. 코널은 신하의 칼에 맞은 상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알바니 공작은 코널의 죽음은 신의 뜻이라면서 부당하게 글로스터의 영주로 에드먼드를 임명한 것이 신의 분노를 불러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배신한 에드먼드를 처벌하겠다고 맹세한다. 고네릴은 현재의 상황을 이용할 궁리를 하고 에드먼드와 연합해서 자신의 남편을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네릴은 과부가 된 동생 리건이 에드먼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도버 해협까지 진군한 프랑스 왕은 군대를 잠시 남겨놓은 채 자리를 비운다. 켄트가 보낸 기사를 만난 코델리아는 언니들의 행위에 분노하고 아버지의 운명을 슬퍼한다. 그러나 리어는 도버 해협을 건너가서 코델리아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를 내쫓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켄트와 리어 등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코널과 알바니 공작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켄트는 리어를 잠시 떠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코델리아는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정신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지 묻고 다닌다. 의사들은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프랑스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떠난다. 오스왈드는 리건에게 가서 알바니가 영국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군대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고네릴이 에드먼드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리건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는 관심이 없고 에드먼드에게 가는 편지에 집착한다. 고네릴이 에드먼드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리건은 오스월드에게 편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리건의 주장은 언닌 고넬리는 유부녀이지만 자신은 과부이기 때문에 언니보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리건은 만약 글로스터를 만나면 그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한다. 거지처럼 차려입은 글로스터와 에드가는 언덕에 도착해 있다. 그런데 에드가는 자신들이 절벽 위에 서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절벽에서 보이는 듯한 풍경을 글로스터에게 묘사해 자신의 소원대로 자살을 할 수 있는 절벽으로 데려와 준 것에 감사하면서 글로스터가 에드가에게 영주의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선물로 준다. 그는 바로 언덕에서 떨어져 내리고 의식을 잃는다. 그가 다시 의식을 차리자 에드가는 신께서 글로스터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에드가의 설명에 감동한 글로스터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앞으로의 시련을 제대로 견뎌내겠다고 다짐한다. 그때 리어가 등장하고 글로스터는
리어의 목소리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리어와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화하지만 리어는 갑자기 감정의 폭주를 견디지 못하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시작한다. 리어를 구출하기 위해 파견된 코델리아의 신하가 도착하지만 광기에 빠진 리어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린다. 코델리아의 신하들로부터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정보를 전해 들은 에드가는 글로스터를 데리고 몸을 숨기기로 한다. 갑자기 등장한 오스왈드가 글로스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에드가가 제지하고 오히려 오스왈드를 죽여버린다. 죽어가는 오스왈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지를 에드먼드에게 전해달라는 최후의 부탁을 한다. 에드가는 그 편지의 봉투를 열어본다. 고넬리가 에드먼드에게 남편인 알바니 공작을 죽이고 자신과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다. 분노한 에드가는 알바니 공작과 자신을 위한 복수를 결심한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있던 켄트가 본 모습을 코델리아에게 드러낸다. 켄트의 충성심에 감격해하는 코델리아에게 켄트는 리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변장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코델리아의 의사들은 리어가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잠든 리어가 코델리아에게 옮겨지고 코델리아는 아버지에게 슬픔과 동정의 키스를 한다. 잠에서 깬 리어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파견된 천사가 자신에게 키스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코델리아는 자신들이 여전히 리어의 왕국인 영국 안에 있다고 아버지를 안심시킨다. 코델리아와 켄트는 에드먼드가 코널 공작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에드가와 글로스터, 켄트 등이 모두 독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켄트는 전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마, 에드먼드와 리거는 죽은 코널 공작을 대신해 군대를 소집한다. 그러나 그들은 알바니 공작이 과연 그들과 같이 행동할지 확신할 수 없다. 리거는 자신이 에드먼드를 매우 사랑하며 고넬리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고 에드먼드에게 고백한다. 에드먼드는 자신은 결코 고넬리와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리건을 안심시킨다. 그때 고넬리와 알바니 공작이 군대를 이끌고 도착한다. 고넬리는 남편 모르게 에드먼드를 찾아와서 그를 잃는 것보다 전투에서 지는 것이 낫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니는 자신이 프랑스 침략자들과 전쟁을 할 것이지만 리어또는 그의 추종자들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에드먼드와 알바니 공작이 전쟁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고넬리와 리거는 에드먼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갑자기 등장한 에드가가 알바니 공작에게 편지를 전한다. 그 편지는 고넬리가 에드먼드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에서 고넬리는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에드먼드를 유혹했다. 바로 그때 프랑스 군대의 진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진다. 코델리아와 리어, 켄트가 지휘하는 군대가 전진하면서 에드먼드와 알바니 공작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마친다. 에드가와 글로스터는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투 현장으로 간 에드가는 코델리아의 군대가 패했으며 코델리아와 리어가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리어와 코델리아를 포로로 잡은 에드먼드는 그들을 이끌고 자신의 감옥으로 간다. 그때 현장에 등장한 알바니 공작이 포로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에드먼드는 강하게 반대한다. 분노한 알바니는 고넬리와 에드먼드를 반역죄로 체포하려고 한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이었다. 거지로 분장한 에드가가 등장하여 에드먼드를 비난한다. 둘은 결투를 하게 되고 에드먼드가 칼에 맞고 쓰러진다. 그 사이 알바니가 고넬리와 에드먼드 사이의 편지를 증거물로 공개하고 에드먼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 그리고 에드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그의 증언을 들은 글로스터는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리고 바로 죽는다. 그때 고넬리가 리건을 독살하고 자신도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리어가 죽은 코델리아를 품에 안고 등장한다. 고넬리와 에드먼즈의 명령에 의해서 코델리아는 즉각 교수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한 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리어가 죽는다. 알바니와 켄트, 에드가는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일을 시작한다. 리어 왕에서 기억해도 좋을 문장.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울음을 터뜨린다. 왜냐하면 바보들의 거대한 무대 위에 나왔기 때문에. 리어 왕에 대해서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닌 이야기.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을 쓰면서 참고한 것은 영국의 전설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시장이었던 윌리엄 앨렌의 경우 3명의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후 매우 안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유명했다. 또한 당시 브라이언 에너슬리 공작의 첫째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미쳤다고 선언하고 그의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셋째 딸인 코델이 개입하여 법정 소송을 벌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킨 사건도 있었다. 고전 멘토링, 리어 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작, 위즈덤 커넥트 편집부 편역.